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계 연습 1번을 해보겠습니다. 분계 연습 1번에 1번 볼게요.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개시하다 그랬는데요. 현금 100만 원이 지금 기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이 100만 원이 왜 들어왔냐면 주주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출자해줬죠. 출자는 우리 자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우리 기업으로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 이름은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 회사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그러면 상품이 우리 회사의 자산인데 이게 들어온 거죠. 자, 자산의 증가, 이름은 상품 10만 원. 자, 근데 대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자산이 그중에 이름은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다시 3번.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15만 원에 구입하고 여기까지 자르면 우리 회사의 자산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어떤 자산? 비품이 증가하고 차변이네요. 자산의 증가, 이름은 비품 15만 원.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기업의 자산이 나간 거죠. 지급했으니까. 나갔는데 어떤 자산이 나갔는데 그랬더니 현금, 자산의 감소 15만 원.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자, 이제 4번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단기로 차입하다 그랬어요. 자, 일단 현금 50만 원을 지금 단기로 차입했다는 건 빌려왔다는 소리죠. 자, 빌려왔다는 건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온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산의 증가, 현금이 기업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도 빌려줬죠. 은행에서 단기로 차입하다 그랬으니까 이름은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부채죠.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중에 이름은 단기차입금. 얼마냐? 50만 원. 네, 여기서 이 4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 회계 회계 처리 시 반드시 거래처를 기록하는 계정 과목.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초에서는 채권이 5개가 있고요. 채무가 5개가 있어요. 채권에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받으러움, 기타의 채권 중에 미수금, 그다음에 선급금,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 요거의 반대는 매입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그다음에 선수금,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요렇게 요 계정은 뭐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거래처를 달아줘야 됩니다. 어디서 빌려온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지, 어디다가 어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 거래처인지 거래처를 달아줘야지만 우리가 채점에 3점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기록한다. 여기 보시면 반드시. 자, 그럼 여기 단기차입금 여기 나와 있죠. 단기차입금. 거래처 어디라고요? 네, 우리 은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5번. 상품 15만 원을 동률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습니다. 자, 상품을 사온 거죠.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업의 자산이 증가한 거네요.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중에 상품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줬어요? 안 줬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으니까 부채의 증가, 부채가 기업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 부채의 이름은 외상 매입금. 자, 15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 꼭 따라야죠. 외상 매입금. 어디서 외상 사왔어? 그랬더니 동률 상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5번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일 때 부채 증가할 때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예, 외상 매입금일 때
차변의 계정 과목이, 자, 먼저 1번. 상품이나 원재료, 그러니까 상거래. 상품 또는 원재료 등 재고 자산일 경우는 뭐라고요? 네. 외상, 매, 입금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차변의 계정 과목이 그 외다. 그 외이면 우리는 외상, 매, 입금을 쓰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재고 자산일 경우에만 상거래일 때만 상품 원재료 같은 상거래일 때만 외상, 매, 입금. 그 외일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미지급금. 그래서 요 두 개는 상거래일 때만 나오는 거였고요. 나머지는 기타의 거래다. 그쵸? 그러니까 얘도 정확히 상거래 맞네? 그러니까 외상, 매, 입금이야. 이게 만약에 차량 운반구였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미지급금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래도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6번 갑니다. 상품을 30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그럼 이거는 상품을, 지금 여기 보시면 상품을 매출하다 이랬으니까 이게 두 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 이름은 상품 매출. 얼마가? 30만 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매출하다. 얘가 또 이렇게 매출하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했죠. 드디어 기업으로 받을 권리가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이름은 외상 매출금. 얼마? 30만 원. 거래처는 무진상사. 이렇게 되어져. 이해되시죠? 자, 대변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수익의 발생. 절대 상품 아니고요. 자산의 감소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우리가 자산의 증가. 그러면 기업이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7번. 자, 거래처 선의상사에 현금 80만 원을 3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빌려주다. 자, 빌려주다 나왔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니까 우리 기업에서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현금이 얼마 나가야 돼요? 80만 원. 여기 있네요. 현금 80만 원이 나가다.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80만 원. 왜 나갔는데? 그랬으니까 빌려줬어요.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요. 3개월 후 회수 조건이니까 우리 회사에 빌려준 돈, 자산이 막 증가했어요. 받을 권리가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름은 단기 대여금. 얼마냐? 80만 원. 거래처는 선의상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번은요. 동률 상사에서 상품 35만 원에 매입하고 여기까지네요. 지금 자산이 증가한 거 맞죠? 자산 이름은 상품 35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럼 대변에 자산이 나간 거네요. 자산 중에 이름은 뭐가 나갔냐? 현금이 2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냐면 15만 원. 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어요. 자, 외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차변이 재고자산 상거래이니까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상거래 만나볼까요? 네, 상거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미지급금 쓰면 안 됩니다. 거래처는 동률 상사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고요. 자, 9번에 무진상사의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을까? 회사에서 현금이 나갔죠? 네,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냐? 10만 원. 왜 나갔는데? 이랬더니 외상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랬죠. 외상매입금 여기 끝에 지급. 그럼 부채가 대변에 있다가 줬으니까 감소된 거죠. 이제 기업에서 부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감소,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자, 어디다가 무진상사에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은요. 현금 25만 원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아, 그러면 회사에 현금이 나간 거죠. 자산의 감소 이름은 현금 25만 원. 왜 나갔는데? 그랬더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증가죠. 통장으로 돈이 또 들어왔으니까 기업의 자산 중에 어떤 자산?
보통 예금 얼마예요? 25만 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10번까지 푸른 거고요. 다시 쭉 이어서 또 1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에 이무진의 종업원의 월급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해서 현금이 나간 거죠. 자산의 감소. 현금 5천만 원. 기업에서 5천만 원이 왜 나갔어? 그랬더니 네, 급여를 내줬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급여 5천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12번에 동률 상사의 외상 매출금 1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아, 이 외상 매출금을 물건을 외상으로 판 게 아니라 회수를 했구나. 그쵸? 그러면 이 회사의 채권, 자산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산이 감소, 외상 매출금 내줘야죠. 돈 받았으니까 12만 원. 어디에? 동률 상사. 그리고 자, 차변에는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드디어 들어온 거죠. 자, 기업으로 현금이 드디어 받을 돈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의 단기차입금 3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5천 원을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여기 함께가 포인트다. 그죠? 자, 어쨌든 현금이 나갔는데 함께 나갔대요. 자산의 감소, 함께니까 현금 쓰시고요. 현금 모두 얼마? 여기 30만 원과 5천 원. 그럼 30만 5천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현금이 왜 나갔어? 그랬더니 네, 회사에서 빌린 돈을 이 단기 차입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있잖아. 지급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부채의 감소. 대변에 있던 부채가 장부에서 이제 지워집니다. 단기 차입금. 돈 줬으니까 이제 장부에서 지우고 어디에서? 우리은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오면 여기 보시면 이자 5천 원 그랬으니까 빌렸을 때는 비용, 빌려줬을 때는 수익. 그러니까 차변에 5천 원이 비는데요. 먼저 5천 원을 쓰시고요. 자, 그 이름은 비용의 발생,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회사는 부채가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4번. 식용상사에서 영업용 건물을 200만 원에 구입하고 여기까지 잘라서 자산의 증가. 건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이름은 건물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금 중 150은 현금을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그럼 자산의 감소. 현금 100, 50만 원. 자, 대차가 50만 원이 비니까 50만 원을 먼저 써놓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아까 약속했었어요. 차변의 계정 과목이 상품일 때만 외상매입금. 지금은 상품이 아니니까 뭐로 하셔야 돼요? 네, 미지급금 하셔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시경상사. 여기 외상매입금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얘가 상품이 아니라서 상거래일 때만 외상매입금. 자, 15번에 신문구독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냐? 20만 원. 아, 2만 원. 왜 나갔어? 이랬더니 네, 신문 구독하고 비용 줬습니다. 신문 구독료니까 도서 인쇄비 비용의 발생 2만 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16번에 상품을 사왔어요? 매출했어요? 매출하다 그랬으니까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42만 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네,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랬으니까 네, 차변에 받을 권리가 기업으로 막 들어옵니다. 돈 대신에 받을 권리,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 42만 원. 네, 거래처는 무궁, 무진, 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17번에 또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5만 원. 자, 왜 나갔어? 이랬더니 우표요금, 엽서대금 나갔어요. 네, 비용의 발생, 통신비 5만 원. 자,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붕괴를 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붕괴요. 자, 18번에 식용상사의 단기대여금 80만 원을 회수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함께 현금으로 받다. 자,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쵸?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기업으로 현금이 들어왔다는 소리고요. 이거는 자산의 증가, 차변의 현금 함께니까 82만 원이 들어온 거죠. 자, 왜 들어왔어? 이랬더니 네, 빌려준 돈을 회수.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해져. 이제 회수를 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름은 단기 대여금 80만 원이고요. 그럼 대차가 2만 원 비는데, 자, 돈을 빌려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이자 수익.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이자는 이자 수익이다. 이때 단기 대여금에 시경상사를 안 쓰면 틀립니다. 시경상사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19번에 동률상사에서 영업용 트럭 800만 원에 구입하고,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쓰시면 되고요.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은 5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수표 발행 지급하면 자산의 감소,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당좌 예금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 다음에 대차는 300만 원. 자, 요 300만 원 이름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근데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또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고, 부채의 증가 이름은 미지급금 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동률상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표 발행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당좌 해볼까요? 당좌 예입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수표 발행하려고 넣었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당좌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돈을 넣었으니까 목적이 수표 발행을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통장에 돈 넣어놓고 언젠가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당좌 수표를 이제 발행을 하겠죠. 수표를 발행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차변에 있던 당좌예금을 수표 발행해서 회사의 당좌예금 통장에 줄었구나, 이렇게 장부에서 지워야 되구나, 이렇게. 그쵸? 네. 자, 20번은요. 규현상사에서 영업용 에어컨을 20만 원에 구입하고, 자, 회사가 에어컨을 사왔으니까 기업의 자산이 증가한 거죠. 이름은 비품 20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는데요. 또 차변이 상거래가 아니니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니까 뭐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20만 원. 부채의 증가, 이름은 규현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점포에 대한 이달분 집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또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30만 원. 왜 나갔어? 이랬더니 차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집세니까 임차료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저희가 분계연습 1번을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분계연습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계연습 2번을. 자, 1번은 현금 10,000원권 지폐를 1,000원권 지폐 10장으로 교환한 거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에 영향이 없어서 답은 분계 없음. 이게 맞습니다. 자, 2번. 현금 30만 원을 우리은행에 당좌 예입하다 그랬어요. 현금이 나갔죠. 네, 그럼 자산의 감소. 현금 30만 원이 나갔는데요. 어디 갔어? 왜 나갔어? 이랬더니 은행에 넣었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이에요. 그럼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죠. 그 이름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30만 원.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고요. 3번. 규현상사의 외상매출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즉시 우리은행 당좌 예입하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잘라서 회계처리를 해볼게요. 회사의 외상매출금 20만 원을 요것을 뭐 했어요? 회수. 그러면 자산에 이 자산,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이제 나가야죠. 회수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금. 이게 답이네요. 대변에. 그리고 이걸 뭘로 해주냐면 현금으로 받았죠. 자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20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즉시 이 현금을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 현금이 다시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빠지겠죠.
20만 원이. 그리고 이게 즉시 뭐로 들어왔어요? 네, 당좌 예금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거래니까 회계는 차변에 현금 20이 있고 대변에 현금 20이 있으면 빼기야, 빼기. 회계는 반대변은 빼는 거고요. 같은 변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20만 원과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0을 이렇게 서로 상계해주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렇죠? 약분해주는 거예요, 약분. 약분하고 결과값만 남겨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채용만 한 거니까 네, 이거는 거래가 없죠. 그래서 공개 없음 이렇게 하시고요. 자, 5번은 회사에 현금을 도둑 맞았네요. 그쵸? 그럼 일단 대변에 회사에 자산이 나가죠. 자산 이름은 현금 50만 원. 왜 나갔어? 했더니 몰라요. 도둑 맞았어요. 자, 이런 게 영업과 관련 없는 거니까 자, 비용을 잡으시면 돼요. 비용의 발생 중에 잡손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잡손실 50만 원 이렇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6번에 무진상사에서 사무용 복사기 8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아, 회사가 복사기를 사왔으니까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 복사기 이름은 비품 80만 원. 자, 돈은 외상인데요. 차변의 계정가면 이번에도 상거래가 아니네. 그러니까 미지급금, 상거래이면 외상매입금 80만 원. 거래처는 뭐라고요? 무진상사. 상거래가 뭐예요? 이러면 팔려고 사온 거 있잖아요. 원재료라든가 제조회사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 상기업에서 상품을 사와서 이제 그걸 파는 거죠. 요럴 때 일어난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만 외상매입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7번에 선의상사의 상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다. 자, 지금 문제는 상품을 사온 게 아니라 상품을 매출하다 그랬으니까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고 30만 원. 자, 돈은 어떻게 했어요? 이랬더니 네, 현금 받았습니다 했으니까 현금 매출 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8번에 선의상사의 외상매입금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랬어요. 네, 통장에서 나갔구나. 자산의 감소. 어떤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우리 회사의 통장에 있던 돈 20만 원이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부채를 줬습니다. 외상매입금, 물건을 외상으로 사온 걸 여기 보면 지급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20만 원. 거래처는 선의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에 복사용지를 8만 원에 구입하고 했으니까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자, 명확히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비용의 발생 소모품비 얼마냐? 8만 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다. 자, 10번에 자동차 보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비용의 발생 보험료 5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1번부터 저희가 21번까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에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까지고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죠? 상품 40만 원. 자, 상거래네요. 자, 대변에 대금은 절반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여기까지 끊었네요. 자, 수표가 지급된 거니까 자산의 감소,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 20만 원 절반. 그럼 20만 원이 모자라네요. 자, 딱 맞춰놓고 잔액은 외상. 근데 차변 계정감을 잘 보라고 했으니까 재고자산 받죠. 상거래. 그러면 외상 매입금. 이번에 미지급금 아닙니다. 거래처는 지현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식대는 10만 원을 BC카드로 결제하다. 자, 우리가 카드 결제는
여러분 외상거래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차변에 거래처 손님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접대비. 얼마예요? 10만 원. 거래처에 가서 접대하고 왔어요. 회사의 계정 과목 기업 업무 추진비고요. 자, BC카드 긁고 왔으니까 외상거래 했구나.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 자, 금액은 10만 원. 어디에다가 외상했어요? 네, BC카드에다가 외상을 했죠.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주상사에서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했으니까 여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여기부터 할게요. 상품이 기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상품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자, 어음을 주면 우리 회사의 대변에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지급 어음. 이렇게 부채 증가 20만 원. 부채가 막 들어왔습니다. 기업으로. 거래처는 윤주상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대차는 10만 원 남았죠. 자, 요 10만 원은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니까 상거래구나. 그러면 외상배 입금 10만 원. 그리고 윤주상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어음거래는요. 자, 우리가 어음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지금 제가 돈이 없고요. 언제까지 꼭 주겠습니다 하는 게 지급어음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꼭 주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걸 어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음을 뭐하다, 수취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건 이제 물건을 판 사람 입장이겠네요. 여기는 위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았으니까 어음을 지급해 줬으니까 제가 어음을 뭐예요? 수취하다 했죠. 수취하니까 뭐예요? 받을 어음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 어음을 수취하면 자산이 증가.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 증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써준 어음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 이 위의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어음 이 상태에는 지금 현재 종이야. 그러다가 만기가 오면 돈으로 바뀐다.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은 돈을 받는다. 그쵸? 그렇게 했었고요. 자, 14번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의 주식 10주 곱하기 만원, 한 주당 만원을 구입하고 현금 줬네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사들이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냐? 10만 원.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현금 10만 원. 자, 15번에도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5만 원. 왜 나갔어? 이랬더니 운반비 줬습니다. 운반비. 비용의 발생 5만 원. 네, 비용의 발생 운반비 5만 원. 현금이 또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 얼마냐? 10만 원. 왜 나갔어? 불우이에 됐습니다. 비용의 발생 기부금. 네,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에 상품 25만 원을 매입하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들어옵니다. 25만 원. 그리고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먼저 현금으로 15만 원 줬고요. 자산의 감소 현금 15만 원. 자, 나머지는 대차가 얼마 값이냐? 10만 원. 뭐 했냐면 외상으로 하다 그랬는데 차변의 계정감이 상거래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 외상 매입금 10만 원. 거래처는 뭐가 돼야 돼요? 소위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는요. 거래처 소위상사의 현금 20만 원은 2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여기 보세요. 대여하다 그랬잖아요. 2개월은 단기고요. 대여는 빌려준 거니까 네, 우리 기업으로 막 받을 권리가 들어옵니다. 단기 대여금 얼마 빌려줬어요? 20만 원. 그럼 이제 소위상사에다 돈 빌려줬으니까 거래처를 달고 그 다음에 소위상사에 현금을 내줘야지. 여기 있어. 가져가. 대신 2개월 후에 갚아라. 이렇게 된 거니까 현금을 내주니까 자산의 감소. 그리고 기업으로 받을 권리가 들어왔으니까 단기 대여금. 이렇게 아셨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했다. 무진상사에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빼고 뒤에 계약금으로 금액 10%를 현금으로 받다 그랬으니까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얼마예요? 5만 원. 대변에 왜 들어왔어? 이랬더니 뭐가 들어온 거예요? 계약금이 들어온 거니까 부채의 증가. 선수금 5만 원. 이렇게 씁니다. 거래처는 무진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0번. 선의상사의 외상매출금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냐? 30만 원. 왜 들어왔어? 이랬더니 네.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자산의 감소. 네. 외상매출금 30만 원. 그리고 선의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에게 처리를 했다. 21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했다. 그쵸? 상품 2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 상품 25만 원. 자, 대변에 부채의 증가했네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25만 원. 그리고 당사부담 운임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일단 여기다가 운임 들어왔으니까 네, 운반비 비용이 발생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5천 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고. 자, 이제 기초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잘 보시면 자산의 취득 가액은 취득 원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서의 공식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을 이렇게 매입하는 내 자산을 사오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담하는 운임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이 자산을 안 사왔다면 이 운반비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사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대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파트를 사는 사람한테 딱 한 번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상품을 사오는 과정에 딱 한 번만 내는 운임비. 상품을 사오는 과정에 딱 한 번만 내는 보험료. 상품을 사오는 과정에 딱 한 번만 내는 하역비. 이런 거는 사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해서 부대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부대비용은 반드시 따로 비용으로 이렇게 운반비를 쓰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원가에 가산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운반비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상품에다가 가산해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점점 이제 자산을 쭉 배울 때 다 요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죠. 그거 빼고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더라도 다음에 또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21번까지 하고 다음 거 분계 연습 3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